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설입니다. 9월 7일 화요일 우리 시장은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양대장 계속 엇갈리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장 초반에 큰 낙폭을 보인 이후에 지금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그래도 조금씩 힘을 내고 있지만 장중에 계속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양대시장의 분위기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의 분위기 살펴보시면 역시나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47%의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3,188선의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강보합세를 보이는데요. 0.14%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1,054선에서 종가를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 파랗게 질려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 1.55%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76,100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2위에 위치한 SK하이닉스 0.94%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10만 5천 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언택트 관련된 두 종목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이버가 더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1.98%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44만 5천 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 역시도 0.64%의 약세가 나타납니다. 15만 4,500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 밑에 위치를 해 있는데 0.52%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엇갈린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0.83%의 내림세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1%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만 2,500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은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가운데 LG화학이 지금 삼성 SDI 위로 올라서 있습니다. 시총 7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0.93%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75만 7천 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1.04%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77만 5천 원의 거래 마감할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0.54%의 강세로 28만 원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제외하고는 모두 빨갛게 물이 들어 있는데요. 셀트리온 형제는 모두 강보 합세를 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17%, 셀트리온 제약은 0.19%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시총 2위 자리를 두고 자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5.27%의 강세로 32만 7,800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HRB는 3.68%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 게임즈만 0.9%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은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LNF 급등해주고 있는데요. 7.62%의 강세로 11만 8,600원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대체로 1%대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SK머티리얼즈는 0.49%의 내림세로 40만 8,400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1.75%의 내림세, 알테오젠 1.86%, 시제는 2%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분위기 함께 보셨고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현지 시간으로 내일 미국 신규 파운드리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투자 규모는 약 170억 달러인데요. 그동안 안팎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신중한 전략을 취해왔는데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테일러시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기존 파운드리 공장과 차로 약 30분 거리입니다. 앞서서 지난 5월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2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보도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지 매체들의 보도대로 공장 신설이 이루어진다면 신규 생산 라인에는 기존 오스틴 공장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가 주로 양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LG화학을 보겠습니다.
LG화학이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을 하고요.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특수 개발한 코팅제를 적용을 해서 평면은 유리처럼 단단을 하고요. 접힌 부위는 플라스틱처럼 유연한 폴더블 IT 기기용 커버 윈도우인 리얼 폴딩 윈도우를 개발했습니다. 이 커버 윈도우는 IT 기기의 가장 외부에 위치한 만큼 충격으로부터 디스플레이 패널을 보호를 하면서 선명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내구성과 투과율 그리고 굴곡 특성까지 모두 갖춰야 하는데요. 리얼 폴딩 윈도우는 LG화학의 신규 코팅 기술이 적용이 된 만큼 폴더블 폰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 SDI를 보겠습니다. 삼성 SDI는 미국의 첫 번째 배터리 셀 공장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공장 부지로 일리노이주와 미시건주를 검토 중인데요. 두 지역은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 파트너사가 위치한 곳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 SDI가 올해 안에 미국 공장 부지를 확정하고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에 3조 원, 리비안에 1조 원을 각각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리노이주에는 리비안이 또 미시건주에는 스텔란티스의 공장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부지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날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현대차를 보겠습니다. 세계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친환경 기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잇따라서 내연 기관차의 생산 중단을 선언을 하고요.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제네시스를 시작으로 제너럴 모터스, 메르세데스 벤츠, 볼보차, 혼다 그리고 토요타 등 세계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내연 기관차 생산 중단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요. 제네시스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 생산은 전면 중단을 하고요. 신차를 수소 배터리 전기차로 전면 출시할 예정입니다. 2030년부터는 8개의 수소 배터리 전기차 모델만 생산하고 판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같은 해에 친환경 제네시스차 40만 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뱅크를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블록딜과 의무 확약 해제 여파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물이 계속 출회가 되면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제 기관이 보유한 약 314만 주가 한 달의 의무 보유 확약이 해제가 되면서 시중에 풀렸습니다. 공모 당시에 기관에 배정된 수량 중에 약 8.72%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또 앞서서 우정사업본부는 지난주에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블록딜로 처분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철강주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주가 다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동성 긴축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철강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철광석 가격의 추가 하락 여부는 아직까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철광석 가격 하락에 제품 가격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우려했는데요. 하지만 하반기에도 강판 인상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절적인 성수기까지 맞물리면서 철강 제품 가격의 상승을 지지를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의 경우에는 지난달 30일부터 7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의 분위기 살펴보시면 3%대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36만 500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HL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코박스가 모더나와 비슷한 효능을 낸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하노이 정부청사에서 베트남 보건부 차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나노젠의 글로벌 권리를 갖고 있는 HLB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나노코박스 접종 후에 90일째 접종자의 항체 수치는 42일째에 비해서 3.7배가 감소를 했는데요. 그래도 코로나19에서 회복된 환자의 수치보다는 여전히 3배 정도가 높았습니다. 미국 CDC 기준이 60일째 항체 유지인데 이 기준치에는 부합하는 수치였습니다. 이어서 첨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보가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장중에 52주 신고가도 터치한 모습입니다. 지금 소부장 기대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요즘 알루미늄 주들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지금 주가도 동시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마 알루미늄의 주가를 함께 보시면서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마감을 지금 가격 제한부까지 올라가면서 했습니다. 4만 원의 종가가 지금 형성이 된 모습인데요. 이슈를 한번 짚어보시면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기니 특수부대는 장기 집권 중인 기니 대통령을 축출했습니다. 헌정 중단과 함께 정부를 해산을 하고요. 육상과 공중 국경을 폐쇄했습니다. 이 여파로 알루미늄 가격이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상하이 선물거래소에서 가장 거래가 많은 10월 알루미늄 계약은 한때 3.2%까지 상승했는데요. 2008년 7월 이후로 최고치 수준이었습니다. 기니는 알루미늄 생산의 재료인 보크사이트의 최대 공급국인데요. 중국에 이 재료를 공급을 하는데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수급이 어려워진 겁니다. 중국은 건설과 자동차, 항공기 등에 쓰이는 알루미늄의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인데요. 그리고 전기차에도 기존 내연 기관차보다 알루미늄이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알루미늄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일 알루미늄의 주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종가가 21.75% 강세로 마쳤습니다. 3,47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남선 알루미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39%의 오름세가 나타났는데요. 4,005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은 현대중공업의 청약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조선주가 지금 IPO를 진행하는 만큼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우리 양대 시장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마감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의 마감 분위기 살펴보시면 약보합권과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작은 0.5%가 빠지면서 3,187.4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반면에 그래도 코스닥 시장은 힘을 내줬습니다. 0.14%의 강보합세로 1,054.42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와 동일하게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1%대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76,100원에 SK하이닉스는 104,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와 카카오 살펴보시면 네이버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보다 더 많이 빠지면서 2%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444,5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카카오 역시도 1% 가까이 빠지면서 154,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95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이 펼쳐졌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는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모두 1%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시총 순위는 LG화학이 위로 올라섰습니다. LG화학은 1.07%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75만 8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 SDI는 1.04%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77만 5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셀트리온도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강보 합세를 보였습니다. 27만 9,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우선주와 현대차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현대차는 1.16%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21만 2,5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발을 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3,277억 원, 기관 투자자는 1,212억 원을 덜어내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 5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이더니 오늘은 매도로 전환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는 4,518억 원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살펴보니까요. 역시나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와 같은 불이 켜졌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셀트리온 형제는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17%의 강세를 보이면서 11만 7,3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0.12%의 오름세로 16만 7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은 시총 2위 자리에 에코프로비엠이 위치해 있습니다. 5.27% 급등세로 32만 7,8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HLB는 3.68%의 오름세로 6만 7,70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게임즈는 0.77% 내림세로 7만 7,2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LNF는 7.8%의 급등 양상을 펼쳤는데요. 11만 8,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펄어비스와 알테오젠, CJ는 모두 1%대 약세를 보였는데요. 거의 2% 가까이 빠졌습니다. SK 머티리얼즈는 0.46% 빠지면서 40만 8,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펄어비스는 8만 4,100원, 알테오젠은 8만 4,300원, CJ는 6만 4,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살펴보시면 기관과 개인이 동반 매도에 나섰고요. 외국인 투자자만이 홀로 사들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204억 원, 개인 투자자는 162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개인 투자자만이 373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내일 우리 시장은 모두 빨간불을 켜주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